안녕하세요, 원래부터 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번에 젠티스에서 신형 휠셋이 입고가 돼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 리뷰예요. 젠티스, 저 어렸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MTB 막 사바리 휠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비싸기도 했고, 젠티스, 그 MTB 휠에다가 사발이나 뭐 젠티스 사발이 휠셋 끼고 있으면 와, 막 멋있었어요. 아무튼 멋있었습니다. 거의 뭐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는 막 티타늄 자전거 타시는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장착했던 휠이죠, 젠티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MTB 쪽으로는 좀 유명했었는데 이제 로드바이크로 유행이 바뀌면서 좀 시대의 흐름을 조금 못 따라가긴 했죠. 그래서 이제 로드바이크 휠셋이 좀 뒤늦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뒤처지는 것도 있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막 26인치, 27.5인치 휠들이 막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젠티스가 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29인치로 이제 휠이 넘어가면서 조금 떨어졌죠. 이제 29인치 휠을 좀 늦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좀 한참 좀 아무튼 늦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대를 좀 앞서가지 못했다, 젠티스 휠이.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유명했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썼었는데, 뭐 수입사에서 수입을 안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뭐 해외에서는 다 출시가 됐었는데, 젠티스도 수입사가 막 계속 바뀌면서 뭐 이제 뭐 솔직히 본사에서, 그 해외 본사에서는 뭐 라인업대로 다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사가 이제 그걸 가져오냐 마냐 해서 이제 안 가져온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일단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행이 조금 못 따라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젠티스가 작정을 하고 이제 좀 시장을 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형 휠을 제가 샘플을 보고, 오, 퀄리티도 괜찮고 뭐 마감 퀄리티 제품이 다 좋아가지고 한번 저도 한 세트를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써보려고 내리긴 했어요. 제가 써보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모노코크 휠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 모노코크 휠이 좀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노코크 카본 휠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MTB도 마찬가지고 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젠티스도 예전부터 모노코크 휠이 계속 나왔었어요. 로드바이크도 나오고 뭐 마크4, 마크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휠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좀 제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조금 안 이뻐서, 저는 이제 약간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젠티스는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그 모노코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꽈서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나오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휠백도 포함입니다. 아, 좋죠. 휠백 이 정도 가격대의 휠이라면 무조건 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네. 휠백도 되게 이쁩니다. 젠티스 사각 휠백인데, 이제 원형은 아니고 사각이에요. 얘는 휠백이 사각이네요. 그리고 이제 카본 테크놀로지 해서 핸드메이드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카본 휠입니다. 젠티스예요. 젠티스고 휠백이 포함이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모델은 젠티스 하이엑스 SL입니다. 하이엑스가 있었죠. 하이엑스 모델보다 더 상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엑스 모델에서 이제 무게를 더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경량, 요즘 추세에 맞게 무게를 더 줄인 휠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엑스 SL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휠셋은 하이엑스 SL이고, 저도 이 휠셋을 보자마자 이쁘네, 그리고 멋있어졌어요. 휠이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반해가지고 바로 한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구성품을 모르겠네. 저 구성품을 안 봤어요. 저도 여기 지퍼 안에 들어있는데 구성품 별로 없네요. 그냥 스티커 그냥 스티커 들어있고, 그냥 스티커만 들어있습니다. 스티커 들어있고, 여기 이제 그 안에 어댑터 같은 거, 링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있는데 XD 바디라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리스 밸브가 그냥 장착되어 있어요, 휠에. 뭐 튜브리스를 써도 되고 클린처를 써도 됩니다. 림을 보니까 훅리스는 아니에요. 훅리스는 아니고 가방도 되게 좋아요. 안에 폼이 있어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제 가운데 쪽은 이렇게 뭐 그 엑셀 튀어나오는 부분 찢어지지 말게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가죽은 아니고 아주 더 두꺼운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쿠션이 있어가지고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휠백도 되게 디테일해요. 휠백 좋네요. 휠백이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휠백이 되게 이쁩니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휠백 이쁘고, 일단 휠백은 이렇게 보고, 휠은 오발입니다. 오발이 카본 오발이에요. 젠티스 하이엑스 SL입니다. SL은 뭐 가벼운 버전이겠죠. 그리고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믹 스피드랑 이제 합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라믹 스피드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세라믹 스피드 로고가 적혀 있다는 건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이 들어갔다는 거겠죠. 이제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림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 테이프를 안 감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모노코크 휠이니까 뭐 스포크 조일 일도 없고, 스포크 텐션 조일 일도 없고, 뭐 그 구멍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구멍은 막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림 구멍은 막혀 있고, 그냥 바로 튜브리스를 쓰시면 돼요. 튜브리스 림 테이프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림은 후크리스예요. 후크리스, 훅리스 아니고 후크리스입니다. 그래서 후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후크가 있어가지고 클린처 타이어도 사용할 수 있고, 튜브리스 타이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튜브리스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요. 튜브리스 밸브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네요. 이게 샘플에만 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2.0, 1.0, 이거는 만든 사람 이름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고, 뭐 핸드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카본 휠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모델을 보고 되게 뭐 퀄리티나 제품 퀄리티, 마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서 이거를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듯반듯한, 이렇게 딱 각진, 막 예를 들어서 건담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젠티스 예전 버전은 뭐 마크는 뭐 이게 이렇게 꽈져 있어요. 이게 스포크가 그 모노코크 카본이 이렇게 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막 이렇게 꽈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디자인이 안 이뻐서 이런 각진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일 써보고 싶었던 휠이 그 바이커헤드 있잖아요. 바이커헤드 바이터보 로드, 그거를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옛날에 샀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제가 그 바이커헤드 처음에 출시됐을 때 휠셋을 봤을 때 그때는 400만원 후반대, 400 얼마였었단 말이에요. 400만원대였어요. 400만원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입사가, 지금은 예전엔 티플랜이라는 곳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맞죠? 티플랜? 맞을 거예요. 티플랜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수입할 때는 400만원대 후반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쭉쭉쭉쭉 오르고 지금은 대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인터내셔널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875만원이에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솔직히 너무 올랐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휠셋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솔직히 875만원 주고 바이커헤드 휠셋을 살 거면 라이트웨이트를 사겠죠. 이제 아예 끝판왕으로 갈 거면. 모노코크 카본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아브 헥사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모노코크 카본 휠은 한번 써보고 싶고, 바이커헤드는 솔직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게 아비아브 헥사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메이저 브랜드를 좋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메이저 브랜드를 좋아하고, 왠지 약간 그런 휠은, 근데 저도 참 그게 좀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자전거는 정말 비싼 자전거란 말이에요. 자전거는 막 진짜 막 스페셜, S웍, 막 트랙, 막 콜라고 막 이런 엄청 비싼 자전거인데, 거기다가 휠을 아비아브 휠을 낀다?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벤츠나 BMW에다가
싸제 20만원짜리 휠을 껴놓은 듯한 느낌이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왠지 그래도 이제 자전거가 최상급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휠을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최상급 자전거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휠을 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이커 헤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아비아부는 가격대가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왠지 고급 자전거에는 약간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젠티스 하이엑스 SL을 구입한 게 바이커 어헤드보단 싸고 그래도 메이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고양이. 그래서 지금 스펙으로 봤을 때는 바이크 어헤드보다 더 뛰어나요. 바이크 어헤드는 DT240 허브 기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240 허브 스페셜 버전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스펙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240 허브라고 한다면 그 DT 스위스에서 최상급 허브는 아니란 말이에요. 걔가 그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80 허브에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가격에 875만원에 DT240 허브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노코크 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긴 하죠. 근데 이 젠티스 하이엑스 SL은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 무게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35mm거든요. 이 폭이 림 프로파일이 35mm입니다. 35mm인데 그 바이커 헤드 바이터보 에어로가 있어요. 에어로는 더 두껍습니다. 한 48mm가 될 거예요. 에어로는 더 두껍죠. 근데 걔는 무거워요. 무게가 1400g대 1400g대가 나가고, 그 바이커 헤드 바이터보 로드는 이게 24mm입니다. 24mm에 무게가 1249g이에요. 근데 이제 젠티스는 지금 이게 프로파일이 35mm란 말이에요. 35mm에 그 스펙상 실측 무게는, 스펙상 무게죠. 실측 무게가 아니라 스펙상 무게는 1290g입니다. 1290g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크 어헤드를 실측을 안 해봤는데, 바이크 어헤드 실측이 아니라 스펙 무게는 1249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어디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봤는데 실측 하신 분들 걸 봤는데 무게가 1290g이 넘어가더라고요. 걔도 거의 1300g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젠티스 하이로드 SL 제가 실측을 해봤거든요. 지금 앞에가 591g이에요 591g이고 두 개 세트 무게가 1294입니다. 튜브레스 밸브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밸브를 제거를 하면은 1290g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스펙상 얘 무게가 1290g입니다. 1290g인데 스펙보다 더 가볍게 나오네요. 튜브레스 밸브 포함인데도 1294예요. 그럼 가벼운 편이죠. 그러니까 림테이프도 필요가 없어요. 림테이프도 없고 그냥 여기다가 뭐 튜브리스 쓰실 분들은 튜브리스 쓰시면 되고, 클린처를 쓰실 분들은 이제 경량 튜브, 이제 TPU 튜브 써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로드 SL이 더 뛰어납니다. 뛰어나. 그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바디는 선택할 수 있고, 저는 XD 바디로 선택했거든요. 어차피 제 바디가 지금 시마노 스램 레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저도 이거를 휠을 한번 장착해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궁금한 휠입니다. 모노코크 카본 휠은 되게 써보고 싶은 휠이긴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을 줄까, 이게 뭐 얼마나 공기 역학적으로 얘가 뭐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되게 의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써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써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직접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스포크 들어간 휠보다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냐, 아니면 얘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냐 라는 되게 저도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써보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나 비슷하다고만 얘기를 하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 이게 뭐 월등하고 이게 별로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뭐 다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싶은 마음이라, 저도 이 모노코크 휠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발이 모노코크고, 얘가 이제 예를 들면은 평지에서 속도 유지력이라든지 아니면 어필에서의 경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어서 저도 이 휠을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어요, 모노코크 휠을. 근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샀습니다. 바이커 애들을 가격대가 맞았다면 샀을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계속 망설였어요. 바이커 애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이다가 결국은 가격이 지금은 너무 비싸져서 엄두가 안 나서 못 사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이 젠티스 하이 X SL을 받게 됐죠. 내리게 돼가지고 얘를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디는 제가 열어보니까 파울이더라고요. 파울이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파울이라 이제 라체 소리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체 소리를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바디를 분리를 해봤는데 라체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네. 파울은 3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3파울로 되어 있고, 이제 안에 바디 보면은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습니다. 여기 안쪽에다가. 그래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것도 있고, 저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놓으면은 소리가 조금 더 커요. 이제 공명음이라고 하죠. 얘가 이제 안에서 울리면서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긴 하는데, 얘네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구멍을 뚫어놓은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소리를 크게 하려고 뚫어놓은 건지 아니면 무게를 줄이려고 뚫어놓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노코크 휠이라서 이게 파울이 3개짜리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라체 소리가 꽤나 큽니다. 파울 3개짜리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파울을 쓰고 있는 휠셋이 이제 뭐 메이저 브랜드 중에서는 캠파놀로가 있어요. 캠파놀로도 파울이 3개예요. 캠파 브라 울트라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파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소리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스가 좀 많이 마르면 소리가 좀 커지긴 하는데, 이제 모노코크에다가 이제 안에 이제 구멍까지 뚫어놔 가지고 약간 울리는 듯한 느낌이 나서, 파울이 3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소리는 꽤나 큽니다. 소리는 꽤나 커요. 이 정도면은 파울 들어간 거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소리가 꽤 좀 큰 편이에요. 근데 막 우렁찬 소리 있잖아요. 막 DT 스위스처럼 막 54T 막 스타라체 막 이런 거, 아무튼 스타라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소리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적당한 소리가 나요. 파울은 적당한 소리가 나는데, 솔직히 MTB가 아니고 로드바이크에서는 이렇게 촘촘할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게 촘촘할수록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타라쳇도 54T짜리가 있고 18T짜리가 있고 36T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공회전시, 그러니까 어차피 페달링 할 때는 얘가 똑같습니다. 이게 걸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페달링 할 때는 뭐 그거는 베어링에 대한 저항이 있을 뿐이지 이 라쳇에 대한 저항은 없거든요. 근데 공회전시, 이제 페달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운을 할 때 쭉 내려갈 때 18T가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18T가 저항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36T, 그 다음에 54T가 저항이 가장 세요. 이거는 제가 DT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게 저항이 더 세냐고. 공회전시 어떤 게 저항이 세냐고 물어봤을 때 18T가 저항이 제일 작고 54T 스타라쳇이 저항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DT 스위스 본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라쳇 그 스타라쳇이 많을수록 촘촘할수록 저항이 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산에서 탈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페달 유격이 적어야 돼요. 페달 그 각도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촘촘할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산에서 팍팍 힘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돌뿌리 같은 데 넘어갈 때, 난 코스를 넘어갈 때는 킥백이라고 해가지고 페달이 땅에 안 닿게 뒤로 살짝 뺐다가 다시 굴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섰다가 바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산에서, 경사가 심한 산에서 탈 때 그게 페달이 많이 헛돌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끌발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에서는 촘촘해도 되는데, 솔직히 로드바이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난코스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촘촘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이 저항이 더 적어요. 스타라쳇보다 닿는 면적이 거의 없으니까 얘는. 그리고 3파울
그러니까 보라 울트라가 3파워를 고집하는 이유가 저항이 제일 적습니다. 이 파워 방식으로 된 게 공회전 시 저항이 적다는 거죠.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저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탄파놀로도 그렇고 이 젠티스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파울로 되어 있습니다. 3파울로 되어 있고 DT 스위스도 되게 하급 모델 있잖아요. 350 이하 허브들은 파울로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 되어 있고 뭐 이제 뭐 싱크로스 뭐 이런 것들도 좀 낮은 등급의 허브들은 파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메이저 브랜드 중에 제일 좋은 브랜드 중에서 파울로 되어 있는 거는 고가의 휠 중에 보라 울트라가 제일 그거죠. 보라 울트라가 제일 고가고 파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티스도 파울로 되어 있어요. 파울로 되어 있는데 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뭐 이 정도면은 뭐 딱 막 시끄럽지도 않고 적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폭은 림폭이 아까 여기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림에 이거는 35mm고 림폭은 22mm입니다. 림은 22mm예요. 그래서 20, 80 타이어 정도 끼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뭐 더 큰 타이어를 껴도 될 것 같아요. 더 큰 타이어를 껴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림폭은 꽤 넓은 편이에요. 림폭은 꽤 넓은 편이고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1200g대예요. 1200 거의 후반대이긴 한데 1200 튜브리스 밸브 포함 1294g입니다. 실제 금방 재봤을 때 1294g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휠을 제 자전거에 장착을 해서 타보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모노코크 카본 휠이 단단해요. 엄청 단단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이제 아예 스포크에 대한 텐션이 없으니까 얘는 정말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젠티스 저도 모노코크 휠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느낌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게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느낌이 좋죠. 이제 반응성이 엄청 빨라집니다. 휠에 대한 반응성이 내가 힘을 줬을 때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무게라면은 이제 어필에서도 되게 경쾌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당연합니다. 모노코크 휠의 장점은 단단하고 무게가 가볍다면 어필에서 엄청 경쾌하고 그리고 힘을 줬을 때 반응성 빠르고 그런 거는 이미 모노코크 휠의 장점이고 제가 궁금한 건 얘가 평지에서 고속으로 달렸을 때 속도 유지력이 얼마나 편하냐 안 편하냐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림폭이 갈수록 두꺼운 걸 쓰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35mm 짜리 림을 썼을 때와 제가 다른 거 썼을 때 뭐지? MB 5.6을 썼을 때 걔는 50mm가 넘잖아요. 50에 56일 거예요. 50에 56mm 짜리 썼을 때 정말 차이가 엄청납니다. 35mm 짜리를 썼을 때와 평지 달릴 때 어필 말고 평지에서 쭉 앞에서 끌거나 아니면 뒤에 붙어서 피를 빠를 때 35mm 림하고 50mm 이상의 림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힘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고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제가 체험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림이 낮을수록 뭐 어필에서는 가벼워서 좋겠지만 고속에서 유지력은 진짜 힘들어요. 힘을 계속 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35mm 림을 달고 40km를 유지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300W 이상을 내야 됩니다. 300W 이상을 내야 되는데 50mm 예를 들어 50mm 짜리 림을 끼우고 40km를 유지할 때는 제가 봤을 때 280W 그 정도만 유지를 하면 그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2-30W의 차이가 납니다. 고속에서는. 그리고 TT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TT차를 타고 40km 이상으로 냈을 때 뭐 평지 기준으로 바람이 안 분다고 가정했을 때 한 250W 정도만 내도 거의 40km가 유지가 돼요. 근데 림이 낮을수록 더 큰 파워를 내야 됩니다. 고속에서는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로드바이크 타고 40km 유지하는 것과 TT를 타고 40km 유지하는 거는 진짜 한 많게는 50W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유지한다는 거를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 차이면. 근데 이 젠티스 이 모노코크 카본 휠이 이제 고속에서 얼마나 그 공기저항을 적게 받아서 이게 유지력이 얼마나 좋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얘도 림폭이 두껍진 않단 말이에요. 얘도 35mm 짜리예요. 근데 같은 35mm 짜리 스포크가 달린 림하고 모노코크 카본 휠하고 같이 달렸을 때 얘가 더 편하냐 아니면은 스포크 달린
휠이 더 편하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거 자전거에도 36mm짜리 스포크 달린 그 카본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캐논데일 슈퍼6의 뭐 랩기에다가 장착해 놓은 그 PI로프 제일 가벼운 휠이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36mm짜리예요. 36mm짜리. 얘랑 거의 동일합니다. 림폭은 거의 동일해서 걔랑 얘랑 번갈아 가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이제 같은 코스를 뭐 여러 번 타보긴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타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어떤 게 더 모노코크가 더 좋은지, 일반 스포가 달린 휠이 더 좋은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제가 비교를 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말이 엄청 길어졌는데, 이게 이제 젠티스에서 나온 모노코크 카본 휠입니다.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베어링도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 들어가 있고, 이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이크 어웨이드보다 많이 쌉니다. 얘가 지금 출시 가격이 510만원입니다. 510만원이에요. 바이크 어웨이드는 875만원이죠. 875만원 현재 가격이 거의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휠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달리는 영상도 한번 찍고 하려고 해요.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더 디테일한 비교 리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리뷰는 간단한 건 아니네. 너무 길어졌는데, 이 젠티스 하이 XSL 이번에 처음 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